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연령대별 유권자들의 특성에 관한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 운동권 출신이지만 이 진보 세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죠. 그런데 어제 서울지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30대, 40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원인과 구조와 동력을 제대로 모른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의 세대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거운동을 할 때 느낀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30대, 40대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경멸과 혐오까지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대, 40대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감을 자극할까봐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서둘러서 불을 끄려고 했죠. 김종인 위원장은 김대호 후보를 가리켜서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선거를 지휘하고 한 표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김대호 후보의 발언이 좀 표현이 좀 과격했죠. 거대한 무지와 착각의 세대다. 30대, 40대가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표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과 발전을 일으켰는지 제대로 60대, 70대보다는 모른다라는 지적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4.15 총선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유권자들의 특성과 어떤 변수, 이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크게 4년 전 총선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 이거는 인구의 노령화 이 결과이죠. 4년 전에 비해서 약 4%포인트가 늘어나서 50대 이상이 47%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하가 53%. 4년 전 총선에 비해서 4%포인트 차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에 386 했던 30대 그리고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생 386들 과거 10년, 20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혁과 변화를 주도를 하고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던 이 386 세대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주요 지지 세력들,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번에 50대로 다 편입이 돼서 586 세대로서 586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수고, 세 번째는 현재 투표율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느냐라는 조사에서 60대, 70대 이상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83%, 84%. 지난 4년 전의 총선의 투표율은 54%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50대의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은 73%로 나타나서 투표율이 굉장히 60대, 70대 이상에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유권자 수 자체는 숫자가 작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오히려 실제적으로 약 50만 명 정도가 더
60대 이상은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가 훨씬 더 투표장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변수는 60대 10대 이상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선다. 분명하게 넘어선다. 한국갤럽의 4월 첫째 주 정기 조사를 보면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86이죠. 민주당 지지율이 42%, 미래통합당이 27%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미래통합당이 38%, 민주당이 32%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옆에 조선일보의 그래픽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걸 보면 그 전체 유권자들의 연령별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 27.3%, 50대가 19.7%, 따라서 두 개 합쳐서 50대 이상이 47%입니다. 중요한 거는 50대, 이 586 세대가 19.7%, 약 20%로 연령대별로 따져서는 가장 많은 유권자가 포진해 있습니다. 865만 명. 40대 이하는 전부 다 합치면 53%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달아놓은 것처럼 50대가 된 386, 586이죠. 50대가 된 386이 이번 총선을 좌우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586 세대, 과거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던 이 세대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60년대생이고, 대개 몇 가지 경제적인 1998년의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보수 정권에서 벌어졌던 김영삼 정권과 이명박 정권, 물론 이제 이명박 정권의 이 금융위기는 한국의 탓이 아니었죠. 정부 탓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때 보수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 금융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의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님으로써 당시에 이 남북 변혁운동, 통일운동, 무슨 이 80년대 민주화 이후의 세대,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떤 커다란 변혁의 물결을 겪었던, 그리고 광주 사태, 전두환 정권, 이런 걸 겪어서 어떤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은 세대라는 점.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86 세대, 80년대생, 60년대생이죠. 60년대생이면 이 통일운동의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때 김정일 회담, 노무현 정권 때 김정일 노무현 회담, 이런 회담을 겪으면서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당시 한국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 차원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다소 오래된 세대보다도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586으로 대개 편입이 돼서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50대 유권자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정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는 사람, 생물학적 투표 성향을 보이는 사람, 두 세대로,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치학적, 이념학적 정치 투표 성향을 보인다면 과거 자신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386 세대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 반감,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감, 이런 투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생물학적인 투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이제 50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세상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보수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는가. 그래서
진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수, 노무현과 문재인의 문제점을 드디어 알아챌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생물학적인 투표 성향입니다. 때문에 586 세대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투표하느냐. 이것이 이번 총선의 주요한 변수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도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노인들이 구한다. 어쩌면 이번 4.15 총선 때 노인들이 나라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따위 정말이지 코로나 따위로 노인들의 투표율이 줄어들 것이라고요? 한국의 노인들을 우습게 보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